여러분 이럴 때 한번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추세대로 보면 우리 시장이 막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렇지만 막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망해가는 것 같이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안 그러죠, 그죠? 안 그렇습니다. 더 상승 여력이 높은 쪽으로 돈은 흘러가게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또 상반기에 트럼프 때문에 언더퍼폼 했다는 측면,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어쩌면 하반기의 기회는 오히려 미국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2일입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갔죠?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금융시장에서 상반기에 우리가 투자가 접근이 가능한 그분들께서 직접적으로 투자 가능한 시장 위주로 결산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의 절반 이상 6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미국입니다. 상반기 5% 정도 올랐습니다. 5% 올랐는데, 그러면 그분들, 에이, 5% 그게 뭐 올랐냐, 이런. 그런데 지나간 10년을 놓고 보면요, 거의 연평균 10%씩 올랐으니까요. 그럼 상반기 동안 5% 올랐으니까 하반기에 또 5% 오를 가능성이 커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 사이에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있었어요. 근데 미국 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진 변동성이라는 거죠. 트럼프의 워딩, 그 사람의 협상 전략, 이것 때문에 트럼프 따라 춤춘 증시였다. 최저점은 4월 3일 미국 해방의 날 선언한 그 즈음에 있었고요. 그때가 가장 글로벌에 협박을 한 거죠. 뭐 진짜 상호관세, 저쪽에 남극에 가는 섬나라, 저는 이름도 지금 기억 못하는 나라까지, 거기에는 펭귄만 살고 있대요. 그 섬에도 관세를 물렸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뭐 펭귄들이 그때 난리가 났대요. 우리한테 왜 관세를 물리냐고 난리를 보였. 진짜 그게 4월 3일이었고요. 근데 결국 경제 논리로 돌아와서 상반기 5% 상승한 채 6월 달을 마감을 했고요. 7월 들어서 지금 또 조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조금 조정이에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전망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 증시, 본토 증시는 거의 플랫이고 홍콩 증시가 상반기로 한 20% 가까이 상승한 채 마감을 했어요. 홍콩 증시에 주로 어떤 게 올랐느냐? 중국이 잘하는 기술 기업 위주로 많이 올랐어요. 전기차 회사들, 뭐 샤오펑, 그다음 뭐 BYD 올랐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지만 연초 이후로 많이 올랐어요. 알리바바도 연초에 80불대 초반이다가 120불, 지금 홍콩 달러 기준이에요. 많이 올랐죠, 그죠? 거의 뭐 30% 가까이 오른 셈이에요, 그죠? 샤오미 정말 많이 올랐고요. 샤오미는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본토에 있다가 이번에 홍콩으로 동시 상장한 거죠. CATL도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중이고요. 중국의 기술주들이 포함되어 있는 항생지수가 연초 이후로 한 20% 올랐어요. 한때 25%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눌림목 조정을 받은 게 그만큼이에요. 유럽 시장도 한 20% 올랐어요. 유럽은 성장의 동력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을 완화정책으로 가져가면서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방산주들도 올랐고요. 뭐 대신 안 오른 거죠. 명품 주식은 별로 안 올랐어요. 유럽 증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루이비통 뭐 이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 주가는 별로 안 올랐는데, 유럽도 고르게 반도체 장비 회사들도 작년보다는 오르고 골고루 올라 있어요. 근데 유럽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어렵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유럽 주식을 직접 살 수 있는 리테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일부 대형 증권사에만 매매가 가능하고 대부분 회사들은 매매가 불가능하고, 또 유럽 증시를 거래하려면 수수료가 좀 나가야 돼요. 그래, 이런 것들 감안해서 유럽은 또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냥 지수 상승률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 증시가 올랐어요. 우리 증시가 막 그 수많은 뭐 작년 연말에 계엄 사태 어쩌고저쩌고 그러다가
원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 내쳐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연초이후로 한 23% 가까이 올랐어요. 그런데 과거 평균 10년을 놓고 보면 우리 증시는 아직 미약해요. 미약하고 글로벌 전체 산업의 그 분포로 봤을 때는 우리 시장이 정말 다양한 산업군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뭐 밸류에이션들이 우리가 싸다 그러는데 글로벌 피어에 대비해서 우리 시장 PER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요, 금융주들, 이런 주식들이 거기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금융주들이, 금융주들이 금융이 별로 안 좋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금융주들이 싸게 거래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대부분들은 비싼 것도 되게 많아요. 글로벌 피어보다가 비싸게 거래되는 기술주들도 우리나라에 많아요. 글로벌 피어보다 현저히 낮은 주가의 밸류에이션을 낮춰주는 게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지금 PER이 6배밖에 안 되니까, 시총도 크니까, 우리 시총이 뭐 한 2,200조 정도면 하이닉스가 그 중에 10% 차지하는데, PER이 6배니까, 시장 PER의 절반이니까, PER을 엄청 떨어뜨리고 있는 거고, 금융주들도 대부분 PER이 낮으니까, 그래서 PER이 낮은 거지, 모든 막 기술주들 이런 게 막 낮으냐?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는 구글을 하고, PER이 똑같아요. 지금 25만 원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부 바이오 주식들은 미국 회사보다가 PER이 훨씬 비싸요. 그래서 이걸 함께 고려해야 된다. 또 구형 산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성장이 없다고 하는 산업들, 가령 뭐 건설업 이런 데도 PER이 좀 낮게 거래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들이 한번 올랐고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글로벌로 보면. 근데 과거 10년 평균치를 놓고 보면 어디가 가장 압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미국이고요.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쫄딱쫄딱 그랬어요. 지금도 쫄딱거리고 있는 중이고, 중국의 상반기 동안에 중국 본토에서 홍콩 시장으로 내려온 남향 자금이라고 그래요. 본토에 있는 투자자들이 중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가 홍콩 시장에 똑같은 기업이라도 중국 시장에 있는 걸 사는 게 아니고 홍콩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남향 자금이 상반기 동안에 155조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그럼 하반기 동안 또 155조 들어오겠죠, 뭐, 그죠?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그러면 그럴수록 홍콩 증시는 홍콩의 기술주들은 올라갈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거예요, 그죠? 그분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미국은 트럼프 리스크 때문에 기업이 좋아지는 만큼 과거의 밸류에이션대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하반기에 기회가 더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PER도 뭐 미국 S&P 평균이 며칠 전에 6월 말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을 때 22배, 23배 언저리 그런다 그래요. 근데 조금 있으면 이제 실적 나오죠, 그죠? 실적 시즌이 되면 또 이제 PER들은 수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의 주도주는 뭐였느냐? 그냥 AI였어요. 시가총액 큰 것들 중에 AI에 대한 얼마나 잘하느냐, AI 경쟁력을 기준으로 주가가 재편됐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미국 주식이라고 다 오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AI와 연관되어 있는 작은 기업들, 뭐 원자력 회사들, 뭐 양자 컴퓨터 회사들, 이런 회사들도 오르고, 뭐 다 그거와 관련된 회사들이 주가가 오르내리는 중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6월 말까지 신고가를 우리 공부하는 기업들은 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었어요. 다 AI 익스포저 때문이죠. 반면에 전기차는 중국이 잘하고 있으니까 테슬라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겠다 그러고 무슨 그 자율주행 한다고 그러는 막 희망을 부풀리고 있는데도 또 팬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 동안 주가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시장보다도 못 따라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정도에 있고, 애플도 어떻게 잘 못해요, AI를. 최근 들어서 주가가 잠시 반짝하는 것도, 애플 CD 폰에 AI 기능을, 어떤 오픈 AI 그걸 좀 도입하겠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셔가고 있다는 뉴스로 잠깐 오르고 있는 거고요. 애플의 정고점이 250불이 넘으니까 아직 20%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애플은 작년 연말 대비해서. 그리고 아마존도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조정받아 있는 거고요. 우리 공부기업만 지금 연일 좋은 중이에요.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오르면 가끔 조정도 받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홍콩 시장은 이제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연초 대비로 보면 알리바바, 샤오펑, BYD 다 올랐고요. 샤오미가 그중에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올랐어요. 또 하나 특징은 샤오미는 중국 본토에는 상장된 기업이 없어요. 샤오미가 없고 미국에도 상장이 ADR이 상장이 안 돼 있어서 뭐 다른 나라에 이제 장외에서는 조금씩 거래가 돼요. 근데 뭐 단주 단위로 거래돼서 거기서는 주가가 홍콩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메인은 홍콩이니까 홍콩 시장에만 상장돼 있다 보니까 샤오미가 특별히 더 수급적으로 더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있어요. 현재 PER이 41배 수준이니까요. 결코 싸다고는 할 수 없는데 이번에 YU7 신차를 발표한 게 너무너무 드라마틱한 정말 성능은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차값은 오히려 기존에 차를 생산했던 테슬라나 다른 이제 회사들보다도 훨씬 싸게 공급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판 딥시크 충격이다.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싸게 싼 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비결은 다크 팩토리로 이게 얘기되고 있는 공장 자동화, 로봇으로 뭐 차를 만들고 하는, 그러다면 또 근본적으로 차체를 만드는 과정을 테슬라가 처음에 충격을 준 것처럼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공정을 채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뚜껑이 열려 있죠? 이런 기업들은 눌림목을 기다려서 투자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반기 이제 아웃룩을 말씀드리면 중국의 홍콩 시장도 중국 시장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홍콩 시장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이 18개 부분에서 앞으로 전 세계의 기술력 넘버원이라고 그래요.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 맥킨지 컨설팅의 주장이에요. 최근에 보고서에. 그러면 18개 부분에 해당하는 전기차, 뭐 휴머노이드 로봇, AI 경쟁이 또 만만치 않고 이런 기술 기업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거다. 저는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도 AI 잘하죠. AI 글로벌 넘버원이에요. 미국도 AI 기업 위주로 해서 꾸준히 뚜벅뚜벅 상승할 거다. 단기적으로는 7월 9일 간세 유해일이죠. 그죠? 유해일이고 트럼프가 이제 막판까지 이제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거친 언사, 계약 이제 안 할 거야. 일방적으로 통보할 거야. 협상 연장 안 할 거야. 계속 그럴 거예요. 그죠? 근데 막상 그때 가면 또, 진짜 트럼프 속에 정말, 그런 많은 협상 전략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또 슬그머니 불가피하게 연장할 건 연장할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7월 9일까지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좀 스파크가 있겠죠? 그러한 스파크가 있는 시기를 이용해서 좋은 기업들을 눌림목을 주면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중이고요. 하반기로 봤을 때 많이 오른 시장보다가 많이 안 오른 시장이 전 더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자본력에 있어서 장기 투자를 주로 하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 수급들이 많이 유입되는 시장이 단기 매매를 주로 하는 모멘텀 위주의 시장보다는 추세를 가지고 안정적으로 변동성이 낮게 상승해 갈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자, 긴 눈으로 봤을 때 홍콩 시장은 조정을 많이 받은 시장이고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했고 기술력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봤을 때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의 핵심 기술 기업들은 앞으로도 상승 추세를 하반기에 이어나갈 가능성이 크다. 지금 눌림목을 하고 있는 중이고 온갖 험한 뉴스들, 시진핑 실각설, 전기차 회사들이 제2의 흥다, 이런 파산설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극복해내는 모습대로 주가들이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해마다 연평균 10% 성장했던 그런 시장인데 상반기를 통칭해서 정치적인 리스크가 주가의 모멘텀을 약화시켜서 떨어뜨려 놨으니까 하반기에는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더해서 연준은 어쩌면 7월부터 금리를 인하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요. 물론 7월에 금리 동결 확률이 90% 이상이 돼요. 그런데 파월이 약간 미묘하게 변한 게 있어요. 집회보고 하겠다고 다시 또 얘기를 정정했어요. 저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관세 때문에 여름철에 나오는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거기 때문에 안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엔 좀 약간 후퇴한 듯한 그래서 어쨌든 9월 되면 금리를 인하를 하기 시작할 거라는 전망이 90% 이상인 걸로 보면
매크로적인 측면이나 통화의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측면,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이제 오늘 아마 하원에서 통과될 전망인데, 가반 이상 점유하고 있으니까 공화당이 통과될 건데, BBB법, 크고 아름다운 법, Big and Beautiful Bills. 그래가지고 BBB법이라고 그러죠.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 이런 거는 이제 몇 년 동안 안 해도 되는 거죠, 뭐. 걸핏하면 부채 한도에 걸려가지고, 막 걸핏하면 조금 있으면 연방정부가 셧다운해요. 이런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그런 일은 없어져요. 그리고 법인세 인하하는 거를 원래 말까지 하던 거를 계속 연장하고, 이런 것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채권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채 한도를 올리니까 일시적으로 금리가 조금 움직일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러더라도 전 세계에서 신용 등급이 가장 높은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짜리가 4.5%, 최근엔 좀 내려와서 4.2%대인데 3% 여기는 매력적이죠. 우리나라의 뭐 이런 금리나 유럽의 금리에 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환율도 미국 달러가 약해져 있어요. 조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달러 지수가 96적 얼마까지 지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원화도 1350원까지 강해져 있고, 여러분 이럴 때 한번 역발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면, 눈에 보이는 추세대로 보면 우리 시장이 막 더 올라갈 것 같고 이렇지만, 막 트럼프 때문에 미국은 망해가는 것 같이 그렇지만, 돈이라는 게 안 그러죠, 그죠? 안 그렇습니다. 더 상승 여력이 높은 쪽으로 돈은 흘러가게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지금부터는 국가별 자산 배분도 잘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통화 정책 측면, 그 다음에 AI 기술력, 또 상반기에 트럼프 때문에 언더퍼폼 했다는 측면, 여러 측면을 봤을 때 어쩌면 하반기의 기회는 오히려 미국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국 본토는 모르겠으나 홍콩 시장에 있어서는 홍콩이 글로벌 전체로 올 상반기에 수익률이 탑건이에요. 탑건이에요. 이제 우리가 조금 연초에 빨리 올라가지고 2월 초에 사지 않았으면 집시크 충격, 신의 눈 충격이 있을 때 사지 않았더라면 조금 고점에서 잡았을 수도 있는데, 샤오미는 또 그러지 않았고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어서 좋았고요. 이제 뭐 기다려 볼 만하다. 다만 비중의 문제는 꼭 체크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어떤 매크로 이슈보다도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닝 창출 능력, 여기에 착안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시장 점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지금 현재 미국 시장에 BBB법 관련된 불확실성 오늘 저녁이면 해소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협상, 그거 앞으로 일주일 남았어요. 일주일 동안 무슨 얘기가 나와도 그냥 내리면 내릴 때마다 그냥 이를 악물고 뭐 온갖 서사, 나쁜 서사가 막 등장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서사가 등장했을 때가 주가가 상투이고, 나쁜 서사가 등장했는데 나쁜 서사가 기업 이익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친다 싶으면 거기가 바닥인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할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세상의 돈의 움직임이 어디로 갈지, 주식은 생물이잖아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달라요. 주식이 생물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살아서 움직인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는요, 변하기 쉽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또 상하기도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하반기 전체를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리면 다 할만해요. 근데 오히려 저는 많이 오른 시장이 사실 성장 동력이나 이런 거 없이 많이 오르면 오히려 그게 또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시장은 옥석을 잘 가리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지금 한동안은 옥석을 가리고 있는데 막 올라가서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늘로 허벅지를 꼭꼭 찌르시기 바랍니다. 잃지 않으셔야 됩니다. 투자의 제일 먼저는. 그 다음이 끊임없이 복리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여러분의 투자여야지, 와 저쪽이 가자 이런다고 거기 따라가시다가 낭패 보십니다. 그리고 올라가던 주식일지라도 밸류에이션, 성장 가능성 이런 거 다 체크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는 현명한 그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